관자놀이가 파이고 볼이 들어가 있으면서 광대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흡입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뼈를 수술하는 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영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뭐 당연한 소리인데 얼굴 작아지는 대표적인 수술, 제가 좋아하는 수술이죠. 안면윤곽 수술, 뼈를 작게 만드는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게 저야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좀 덜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이것만 봐도 일단 무섭거든요. 이거 무섭게 생긴데다가 뼈를 직접 건드린다 그러면 왠지 규모가 크고 무섭고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면윤곽 수술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수술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뼈가 크면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해도 흡입을 하건 뭐 지방이식을 하건 뭘 해도 크기 자체를 작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큰 뼈는 무조건 줄여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크기가 정말로 크지 않은 경우에도 커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얼굴의 윤곽선이 만들어내는 이 매끈한 정도라든지 얼마나 울퉁불퉁하냐 이런 거에서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 부분은 지방, 피하지방이라 그러죠. 이런 피하지방이 많이 쌓여서 얼굴이 커 보이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부볼 조직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윤곽 수술을 꼭 해야만 얼굴이 작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완이 넓어서 생겨져 있는 문제는 뼈 자체를 작게 만들고 피질절골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작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대가 돌출돼 있어서 여기 뼈 자체가 만들어낸 윤곽선이 관자놀이가 파이고 볼이 들어가 있으면서 광대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흡입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뼈를 수술하는 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뭐 이중턱이라든지 볼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얼굴이 큰 경우에는 파워웨이 지방 흡입 수술이랑 그리고 심부볼 지방 제거 같은 걸로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수술 전에 전문의 선생님들이 보고 이거는 뼈에 의한 게 몇 %다, 그 다음에 지방에 의한 게 몇 %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고 두 개를 조합할 때 어떤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뼈 수술로 전혀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사각턱 수술이라는 거는 턱 전체 뼈를 다 만지는 거를 개념으로 해서 봤을 때 이중턱은 뼈 아래쪽 목 부분에 살이 많아서 생긴 이중턱도 있지만 턱 끝 이 자체가 짧고 뒤로 들어가 있어서 턱 끝에 이 이미지 자체가 선명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중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순히 여기 흡입을 해준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고 턱 끝 길이를 연장해 준다든지 또는 뒤로 후퇴되어 있는 이 무턱 자체를 전진시켜서 교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중턱 윤곽선까지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소리인데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턱 끝 전진술이나 이런 걸로만은 해결이 안 되고 양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악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거 여부는 여러분들이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CT를 찍어서 보고 전문가 선생님이랑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골격 구조 자체가 큰 문제가 없이 아래쪽 피하지방만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파워V 흡입 수술로 충분하게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파워V 지방 흡입 수술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쌓여져 있는 지방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왜냐면 많이 쌓여 있을수록 많이 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술할 때 그 수술한 선생님이 굉장히 정성껏 빼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는 수술이고, 이거를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팔다리나 복부 지방 흡입할 때 쓰는 그런 두꺼운 관을 써서 빼내게 되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해지고 바깥에 다 이제 드러나면서 모양이 되게 나빠지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괴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얇은 관을 쓰게 되고, 지방 자체도 왕창 빼내는 형태로 수술을 하기보다는 미리 레이저로 녹여놓고 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깔끔한 윤곽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큐스컬프 레이저로 먼저 지방을 용해시킨 다음에 녹은 지방들 위주로 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과하게 있는 깊이 있는 지방들은 흡입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내는 형태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수술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술하시는 시술자의 정성과 노력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경우에 파워브이 흡입술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큰 효과를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피하 제방량이 정말로 충분하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정성껏 못 빼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본인 자기 얼굴들을 판단해가지고 나는 주걱턱이다, 나는 뭐 돌출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성형외과에 오셔가지고 전문가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지? 자,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과 관련해서 얼굴이 작아질 수 있는 또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